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한국 세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주제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개인 사업자는 봉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자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세금이 최종 71만 원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였다면 세금이 5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세금이 51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큰 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이 더 큰지 이 내용을 우리나라 세법 규정을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근로소득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급여 금액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 그 다음에 주택을 빌렸을 때 차입해서 주택을 빌리게 되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상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중에서 7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제도, 세액공제 제도.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같은 것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특별세액공제 제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제도. 이러한 공제 제도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숫자를 가정해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어떤 세금의 차이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하고 개인 사업자가 어떤 세금 차이가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정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기를 근로소득자는 5천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을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 소득 금액 즉 이익이 5천만 원 남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공제 법에서 계산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는 12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이런 소득공제 제도가 없고요. 그 다음 주택 전세를 돈을 빌려서 전세를 얻었고 그 전세금을 상환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1년간 상환했다. 그렇게 되면요. 24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가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 300만 원까지 40% 공제를 받거든요. 그 금액이 120만 원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한도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공제받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런 공제 제도를 받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인적공제 제도 총 600만 원인데요. 그 인적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자를 총급여에서 이런 소득공제 금액을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런 공제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이 4,4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미 과세 표준 차이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율이 한 15%로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 한 300만 원 정도 개인 사업자의 세금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세율에 따라서 계산하고 나서 다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병원비죠.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이런 것을 공제를 받습니다. 이걸 공제받고 나면 한 70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되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도 역시 공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총 580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이건 지방세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차이가 5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금액을 개인사업자가 결국 더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자하고 개인사업자 인원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면요. 근로소득자는 총 2,5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7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직원을 한두 명 정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포함하게 되면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투명하고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덜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닙니까? 즉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이 내용도 틀렸고요. 두 번째 주장은요. 근로자는 필요경비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요. 개인사업자가 공제받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되는 직접 경비,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만 인정이 되고요. 개인적인 가사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틀린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저의 주장의 결론은요. 개인 사업자가 탈세를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두고 먼저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런 제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한국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은 과연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